피프티 멤버 키나의 부친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만천하의 사기꾼 행각이 드러난 것인데요. 녹취록 속 안성일 대표는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없냐라는 키나 부친의 질문에 가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서.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님이라며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형사 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 아마 누군가가 중재가 아마 들어가긴 할 건데 한 번의 룸은 열어줄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일집에 대한 모든 판권은 넘어간다. 두 번째 이름과 얘네들 계정도 다 넘어간다. 그래서 1, 2집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너한테 100에서 맥스 100에서 50억 정도 너한테 엑시트를 해줄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그러니 이제 애들 괴롭히지 마. 그리고 대신에 외부에서는 밖으로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뭐 애들한테 좋은 미래를 위해서 놔주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내부에 100억으로 들이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픈하지 않고 워너나 기버스한테 미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는 이게 워너에서 제안할 딜이에요. 그러니까 워너는 그런 입장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꿰어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 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느껴질 정도로 안성일 대표를 따랐던 이유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멤버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 부모들이라도 제대로 잡아줬어야 하지 않냐라는 물음에는 이번 안성일 대표의 통화 내용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멤버들과 그 부모들을 현혹시켜 결국 어트랙트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모두 위조를 한 인물이 말이죠.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많기 때문에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더욱 자신만만할 것입니다. 반면 더기버스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잔꾀를 내고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잔꾀를 내놓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어트랙트가 모두 받아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머지 멤버들도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길 바랄 뿐입니다. 그룹 피프티가 연일 입장문을 내며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확하게는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온 이후에도 멤버 3인 시오, 세나, 아라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장문의 글을 남기고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소셜미디어에 처음 손편지로 입장을 밝힌 후 10월 들어 5차례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폭로성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며칠간 소속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가 자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봤으며 아파도 관리를 받지 못했고 사전 설명 없는 투자 설명회 때문에 당황했던 일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피프티의 주장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였던 피프티가 이미 관심 밖에 놓인 존재가 됐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최근 폭로하고 있는 투명한 정산 등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 선급금 구조 등은 이미 이들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들이고 법원이 검토 후 기각한 사안입니다. 새로울 것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연일 폭로하듯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 대중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템퍼링 의혹은 업계 모두의 반발을 샀고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금알을 낳을 수도 있던 거위가 스스로 배를 갈랐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상황입니다. 노래가 큰 성공을 거뒀지만 제대로 팬덤을 구축하기도 전에 돈 문제를 들고 나온 모양새로 사회생활을 하며 당연히 감내해야 할 고충들이 대한 불만 토로 등도 투정처럼 다가와 대중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돌아가며 피프티는 더욱 사면초가 상태가 됐습니다. 전 대표는 키나가 너무 지쳐있다고 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현어는 안성일에 대해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나 물었더니 학력 5기제 때다. 또 제저작권 지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팀이니까 4명이 다 와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달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도 키나가 먼저 용기를 내서 온 것이다.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4인 위조 의혹이 처음 일어났던 7월부터 이미 키나는 안성일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언제 빠져나갈지 고민을 거듭 중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 활동 당시부터 키나는 자신에 대한 부조리한 처우에 대해 조금씩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최단기 연습생이자 더기버스의 선택을 받은 아란에게 도입부를 뺏기거나 영어 버전에서는 아란과 시오만 부르는 등 랩과 작사 실력까지 보여주고 보컬 실력까지 나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본인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키나는 전홍준 대표가 멤버들에게 용돈을 줄 때 매번 감사를 한 유일한 멤버이기도 하고 전홍준 대표 역시 키나가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년이라는 연습생 기간 동안 누구보다 악착같이 견뎠을 키나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주장에 휩쓸리는 것은 순식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멤버들에게 휩쓸려 소속사를 배신하고 나갔더니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 저작권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키나는 다른 세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향해 공세를 펼칠 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병명을 늘어놓으며 힘들다고 멤버들이 토로할 때도 키나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멤버들의 부모들이 돌아가며 한 소리 할 때 키나의 부모님만 침묵을 지켰죠. 전홍준 대표의 말대로 이미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이상 키나는 돌아오고 싶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다가는 정말 자신의 연예계 인생이 끝이 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어트랙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전히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생각보다 키나를 응원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을 텐데 전홍준 대표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이어지는 법적 공방에서 키나가 큰 활약을 펼치길 바라며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소속사와 분쟁을 벌인 지 약 5개월 만에 사죄의 뜻을 밝히며 소속사로 복귀한 피프티의 멤버 키나는 안성일 프로듀서의 학력 5기제와 저작권 지분 변경에 불신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멤버들이 연일 입장문을 내고 있는 가운데 키나는 전속대학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만났는데요. 전 대표는 키나가 너무 지쳐있다고 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현어는 안성일에 대해 뭐가 잘못됐다고 느꼈나 물었더니 학력 5기제 때다. 또 제저작권 지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든 것을 전혀 몰랐다.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팀이니까 4명이 다 와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이 달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도 키나가 먼저 용기를 내서 온 것이다.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 3월 큐피드를 만든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지분 74.5%를 자신의 앞으로 옮기고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이 과정에서 키나의 작사 지분은 6.5%에서 0.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키나의 불만이 커진 셈입니다. 우선 키나는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키나에게 원망의 쓴소리 대신 전홍준 대표는 일단 자숙의 시간을 갖고 진실되게 깊은 사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하나의 인격체로 다시 태어날 거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어둡고 습한 데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대표가 연예계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돌아온 키나에게는 너그러운 전 대표이지만 템퍼링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보스와 안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여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 대표는 키나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정확히 있었던 얘기만 변호사 앞에서 정신 좀 차리고 이야기해야 된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현혹을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다. 아이들의 꿈과 새싹을 잘라낸 잔인한 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생이 전반적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인물과의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소속사와 분쟁 중인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인데요. 어트랙트 측은 10월 11일,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 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해당 방영부는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심이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피고소인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와 피프티 간에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해당 방송 인터뷰 내용이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와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A씨의 발언은 전홍준 대표가 아티스트의 대중가수로서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에만 관심이 있고 평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은 그동안 전홍준 대표의 진정성을 가진 노력들이 모두 거짓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고소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부 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다.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씨를 상대로 선처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한쪽의 편만을 들며 방송을 만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책임이 아주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사태만큼은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티즌들은 그알 제작진들도 허위방송, 편파보도로 고소해야 한다. 그알에서 섭외한 연기자라는 게 드러나면 폐지 수순 밟아야 한다. 그알 압수수색해야 한다. 방송 이후에 침묵하기만 하고 자기들이 모두 진실인 척 앞으로도 방송 조작하면 어떡하나. 후속 보도한다더니 아직도 소식 없다 등 비난하며 그알을 향한 분노도 상당합니다.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거짓 인물까지 심은 그들의 행보가 괘씸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번 기회로 죄를 지은 이들을 제대로 처단하고 템퍼링도 반드시 근절되길 바라겠습니다.